오늘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김태호 등이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이 사진은 황교안 대표가 공천 면접 보러 가서 다른 예비 후보들과 함께 앉아서 자료를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공관위의 면접을 마치고 나온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턱 밑에 있는 종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맞서 싸울 최전선이고 싸워서 이긴다는 의지로 출마했다고 말씀드렸다. 종로에서 이낙연을 이길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다. 종로는 정치 1번지다. 국민들까지 놀랄 정도로 이겨내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오후에 황교안 대표는 오전 한 10시 반쯤 이렇게 면접을 마치고 돌아갔고, 오후에 이제 홍준표, 김태호 등이 왔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자들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공관위에 가서 얘기할 걸 꼭 먼저 기자들한테 언론 플레이부터 합니다. 나는 이미 밀양에서 컷오프 당했다. 양산에서 당하면 두 번째다.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랬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나는 이미 밀양에서 컷오프 당했다.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공천 신청을 했는데 잘린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밀양에서 공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엄포를 좀 놨죠. 몇 번. 나 밀양에서 출마하겠다고. 양산에서 당하면 두 번째다. 양산에서 당하면 두 번째. 자. 컷오프를 두 번 당한 사람은 지금껏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당하면 그걸로 끝이었죠. 홍준표 말대로 밀양에서 컷오프 당했다 칩시다. 그리고 양산에서 컷오프를 당한다고 칩시다. 두 번씩이나 컷오프 당할 만큼 특혜를 받았네요. 홍준표는. 뭐 컷오프 당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한 번 당한 사람이 또 기회를 받아갖고서 딴 데로 갔는데 또 컷오프를 당했으면 특혜를 받아도 엄청나게 특혜를 받은 것이네요. 앞으로 컷오프 당할 현역 의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두 번씩 컷오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이 사람은 벌써 컷오프를 당했는데, 이 사람 말이 그렇잖아요. 홍준표의 말이. 한 번 컷오프 당했는데 당해서 기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거야말로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고 특혜 중에 특혜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당으로부터 특혜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컷오프 한 번 당하면 끝이지. 컷오프 됐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자, 각도를 약간 좀 돌려서 봅시다.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홍준표 말대로 양산에서도 컷오프 당하면 얼마나 무능하길래 두 번씩이나 컷오프를 당하겠습니까? 공관위가 뭐 애들 장난하는 데입니까?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 밀양에서 컷오프 시켜가지고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양산에서도 아무리 해도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해서 컷오프를 시키면 그야말로 실력이 없고 무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다 내놓고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 뭐 그거야 자유죠. 뭐 정계 은퇴를 하든지 뭐 무소속 출마를 하든지 그거는 홍준표 씨가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두 번씩이나 컷오프 당하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로 특혜를 받은 사람이 두 번씩이나 컷오프를 당할 만큼 무능하다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조용히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걸 무슨 대놓고 기자들한테 언론 플레이 한답시고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당대표 지내고 직전 대통령 후보 지낸 사람이 누울 자리도 보지 못하고 함부로 발 뻗을 때도 보지 못하고 함부로 눕다가 딴 데로 지금 가라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온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산? 양산 뭐 당에서 가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밀양이 안 되는 뭐 양산이라도 가겠다. 갑자기 양산을 엄청난 험지라고 거짓말하면서 김두관이랑 무슨 양산 대첩을 하겠다? 양산이 무슨 험지예요? 지금 그 내내 자유우파가 이겼다가 가불로 분구되는 그 시점에서 딱 한 번 진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게 험지예요. 홍준표 의원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일부 공관위원들이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는데 너무 늦었다. 이번에 양산 을에 가서 PK 지역 선거를 해보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다. 자, 너무 늦었다? 수도권 출마가 왜 늦어요? 수도권 출마. 지금 수도권에 후보 확정된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아직 황교안 대표는 그 공천 확정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광진을에 오세훈, 동작을에 나경원, 동대문 갑에 동대문 갑. 제가 사무실 취재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동대문 갑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남 중원의 신상진. 그리고 어제 발표됐죠. 도봉의 김선동, 강북의 정양석. 그럼 뭐 아직 10명도 안 돼요. 확정된 게. 수도권에 120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공천 확정된 게 10명도 안 돼요. 허영범. 동대문 갑이 허영범. 자, 그리고 아직도 많은 지역이 비어 있어요. 왜 늦었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 아니에요. 뭐 인지도가 부족해서 못 갑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가지. 당 대표 지낸 사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못 갑니까? 겁나서 못 가는 거지. 늦긴 뭘 늦어요? 이제 시작인데. 지금도 추가 지역구마다 추가로 공천시청 받는 데도 있잖아요. 자신이 없고 겁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너무 늦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홍준표 얘기. 여러분들 홍준표 얘기 좀 보고 김태호 얘기 하겠습니다. 강효상도 험지 간다. 강효상 의원이 대구 출마 대신에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고 나섰어요. 이제 시작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강효상이 언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역구 닦았습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홍준표 수도권 나오면 의석 하나 준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홍준표가 나가면 모두가 험지다. 그렇긴 해요. 홍준표가 나가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전부 험지가 되겠죠.
김태호 얘기하겠습니다. 김태호도 오늘 공천 면접을 받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는 수도권 험지 출마 같은 거 안 하고 고향에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한 말이에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김해에서 당 명령을 받고 2번의 승리를 안겨드렸고, 그러니까 김해에서 2번 승리했다? 좀 이상하네. 1승 1패인데. 뭐 좋습니다. 아니 김해에서 2번 승리했으면 못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2번이나 이겼으면 왜 안 나갑니까 도대체 김해를? 노무현 성지 이 봉하마을이 있는 곳에서 자유파가 깃발을 꽂으면 그야말로 통쾌한 일 같은데 그거 왜 안 나가요? 더구나 이겼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누구나 당선되기 어렵다고 꺼리던 도지사 출마 명을 받들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당을 위해서 떨어질 줄 알면서도 도지사 후보로 나서서 선거했다 이 말이죠. 경상남도에서. 그러면 다른 곳에서 도지사 출마한 사람들은 그러면 쉬워서 했습니까? 쉬워서 했어요? 서울의 김문수 당선될 것 같아서 붙었던 것 같습니까? 더구나 누구도 당선되기 어렵다고 꺼리던 도지사 출마명 이렇게 돼 있죠? 꺼려요? 그래. 제가 기억합니다. 2년 전 경남도지사 경선. 지금 창원 회원구와 진해에서 도전하고 있는 예비후보로 도전하고 있는 총선에 안홍준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도지사 경선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진주에서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강민국 후보도 도지사 경선을 염두에 두고 뛰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꺼렸다고 그래요? 꺼리면서 경선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홍준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강민국 도의원 같은 사람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러고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홍준표가 그 사람들 다 제치고 다 컷오프 시키고 김태호를 영입해서 도지사 후보로 밀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려울 때 짐을 맡은 겁니까? 아니면 특혜를 받은 겁니까? 더구나 김태호는 경남도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때 출마하겠다고 경선했던 사람들이 3명 이상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제치고 김태호한테 전략공천을 줬어요. 홍준표가. 그러면 이게 김태호가 다들 가기 싫어서 꺼리던 것을 자기가 나라도 그러면 짐을 지겠다고 나선 겁니까? 아니면 특혜를 받은 겁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러면 김해도 노무현의 성지라고 하는 그 김해도 김태호가 가기 싫은데 당에서 억지로 공천 줘갖고서 당선됐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당 어려울 때 계속해서 당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고향에 좀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게 생겼습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1년 반 전에 경남지사 아무도 출마를 안 해서 후보감이 없어서
당에서 막 찾아다녀가지고서 김태호한테 부탁했습니까? 제발 출마 좀 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못 내겠다. 그럼 안홍준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이게 말이에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착각하듯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착각하거나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어려운 일이고 남이 하는 것은 뭐 누가 해도 다 될 수 있는 일이고 홍준표, 김태호가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김태호한테 묻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좌파 폭정 시대에 맞서서 자유우파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특히 작년 10월 군비령명에서 수백만 명의 자유우파가 모여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투쟁했는데 홍준표, 김태호 뭐 했습니까? 그때? 지금 와서 선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은 간섭하지 마라. 나 고향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김태호,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말라. 나갈 사람 줄 서서 기다린다. 지금 경남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한 번 안 나온 것들이 욕심을 부리네. 뭐 했습니까? 누리려고만 하고 이제 내려놓으세요. 비겁한 정치인들은 은퇴해야 한다. 입으로만 정치질 했죠.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길보다는 탄탄대로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파가 길을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쉬운 길, 편안한 길, 탄탄대로만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누군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이때 지도자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쉬운 길은 당신들이 가라. 내가 어려운 길을 맡겠다. 아는 길은 당신들이 가라. 내가 모르는 길을 헤쳐가겠다.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존경받고 그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김태호 등이 보이고 있는 이 비겁하고 나약한 태도들이 과연 지도자답습니까? 그래도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총리 지냈고 광역단체장 지냈고 대통령 후보 지냈고 당대표 지낸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일개병절만도 못하게 비겁하고 나약하고 잔머리나 돌리고 이래서 자유우파가 무너진 겁니다.
1년 전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 들어오면서 지금까지의 패배주의를 넘어서서 통합과 혁신의 과제를 착착 수행하면서 이제 좌파 폭정에 맞서서 총선 승리를 내다보면서 힘차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이자가 지난 1년 동안 황교안 대표에게 대했던 태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끝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고 매도하고 발목 잡고, 그리고 마침내 선거에 임해서 비겁하고 나약하게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유파의 가장 창피스러운 장면이에요. 제가 일찌감치 말씀드렸습니다. 출당시켜라. 자유파라고 하는 것이 창피하다. 함께 할 수 없다. 출당시켜라. 황교안 대표가 참 사람이 용해서 그 터무니없는 험담과 매도를 묵묵히 참으면서 지금껏 홍준표와 김태우가 당에 있도록 배려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직전까지도 홍준표는 황교안 대표 비겁하게 꼬리 내리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종로 출마 선언하고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효상 의원도 험지 출마하겠다.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험지 출마하겠다고 나서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지내고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총리를 지내고 광역단체장을 한 사람, 이렇게 꼬리 내리고 나약한 모습, 비겁한 모습, 이중적인 모습 계속 보여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정치를 하지 말지. 이쯤에서.